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부동산 톡쇼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부동산 길잡이 장영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파트너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핫한 감자죠? 바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연씨. 최근 실거래가는 김치찌개에 찬물 붓듯 시원하게 내려가는데 KB주택지수는 마치 청개구리처럼 위로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그 부분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2022년 4월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 선이 마치 봄날 눈 녹듯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KB주택지수, 즉 빨간색 선은 마치 가을 단풍처럼 위로 올라가고 있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일인데요. 마치 짜장면 곱빼기를 시켰는데 양이 적은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2022년 9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4월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나요? 네, 지연씨 말처럼 9월에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실거래가는 마치 장마철 폭우처럼 솟구쳐 올랐지만 KB주택지수는 거꾸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였죠. 마치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골을 못 넣는 것처럼 믿기 힘든 일이었죠. 이쯤 되면 정말 KB주택지수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택지수가 시장 상황을 바로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수집 시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택지수는 마치 김장김치처럼 다양한 재료와 정보를 버무려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거래 데이터보다 집계하고 발표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수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주택지수는 떡볶이 레시피처럼 평균 가격, 표본 크기, 지역별 가중치 등 여러 요소를 넣고 버무려서 계산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을 칼같이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마치 갑자기 떡볶이 가격이 올라도 모든 떡볶이집 가격을 바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시장 심리나 정부 정책 같은 외부 요인도 무시할 수 없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변화구를 던지면 실거래가는 마치 홈런볼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주택지수는 마치 느림보 슬로스처럼 느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는 개별 아파트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동네나 아파트 유형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지수는 전국을 아우르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죠. 결국 2022년 4월과 9월에 나타난 상반된 움직임은 주택지수가 시장 상황을 드라마 다시 보기처럼 실시간으로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와 주택지수를 짜장면 곱빼기에 단무지처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래가는 단기적인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고 주택지수는 장기적인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두 가지 지표를 함께 분석하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네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